7월 14일 그리고 17일, 20일 3회에 걸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을 사본해서 특검에 제출했고 그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7월 19일과 7월 21일 대검찰청에 이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한 건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대검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검의 주요 사건으로 이제 돼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총장에 임명되시면 돌아가서 대검에 접수된 주요 사건 상세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1년여 정도 제가 마침 이 정무비서관실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문건을 발견했다는 발표와 그 발견했다는 장소, 캐비넷, 그리고 발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 반하고 해당 사무실에 근무했던 그 지금 청와대 내부 사정을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견한 것은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무비서관실, 지금은 정무기획비서관실이죠. 그 장소가. 행정요원의 책상 아래 이렇게 나지막한 일종의 서랍이죠. 그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1361건의 문서. 그 자리는 안모모라는 인턴직 여직원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실의 매뉴얼에 따라서 신분증, 출입증, 그 해당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의 열쇠 같은 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기 전에 선임 위에 행정관이나 선임자가 책상 서랍과 이 문제의 캐비넷에 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다 또 확인까지 합니다. 지금 그 관련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청와대를 마지막 근무하고 나갈 때 이 캐비넷, 빈 캐비넷에서 다 비우고 나갔다. 또 그 상급 행정관이 그 캐비넷은 그 직원이 퇴임한 후에 비어있는 걸 다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정요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인턴 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 행정요원은 6급에서 9급의 정식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후에 후임자가 금년 5월 30일경에 행자비서관실에 있는 또 다른 여성 인턴이 그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작년 12월 중순에 그 마지막 근무하고 나갔던 안무무 인턴은 내가 나갈 때 분명히 비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금년에 5월 30일경에 들어왔다가 있던 후임 그 인턴 직원은 6월 30일이 인턴 기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인턴 직원에 불과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한 이 캐비넷에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도 아니고 청와대 그 2층에 있는 당시에는 국정기획비서관 내지 그 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1361건의 문건이 어떻게 전혀 관련도 없는 1층의 정무비서관실 여직원 캐비넷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납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와대 춘추관에 1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3차례에 걸친 이 문건 발견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믿는 언론인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문건의 발견 경위, 입수 경위, 그리고 이 문건을 이렇게 공표했을 때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힌다면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서 치우침이 없도록 정책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최근에 발견된 문건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5월 12일 날 이건희 회장이 신근경색을 일으키고요. 그해 9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쯤에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가 되고요. 2015년 5월에 제일모직하고의 합병 결의를 공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다시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삼성 측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과정만 보면은 첫 번째 면담과 합병 결의의 시차가 너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전의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독대의 경우에는 이미 합병 결의 공시가 이루어진 다음에 있었던 독대인데 저게 어떻게 어떤 영향력 행사를 위한 모임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4일 날 아까 주광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문건들이 발견이 되고 발표가 됩니다. 그중에 자필 메모가 하나 나오는데 이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이니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자. 그리고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엔 정부가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고 그 내용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이라든지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이 포함된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은 2014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건을 저기다 넣어보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에 신근경색으로 쓰러진 상황이 벌어지자 이것을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으로 청와대가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했었다. 그리고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9월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면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에 일사천리로 승마를 통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도 굉장히 주요한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공개와 관련돼서 일각에서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라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반 기록물, 비밀 기록물, 지정 기록물로 분류가 되고 이 중에서 일반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이고 지정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개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지정 기록물이 되려면 당연히 퇴임 전에 이관이라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 기록물의 경우에도 비밀 표시가 있어야 이제 비밀 기록물이 되는 것인데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지정 기록물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비밀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는 따라서 비밀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결과적으로는 일반 기록물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문건을 공개했던 거고 특검과 검찰도 적법하다라고 해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제가 따로 보고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적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거 맞죠? 위법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증거로 제출합니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부분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검찰이 위법하다고 말씀드려야죠. 생각하는데 증거로 제출합니까? 검찰이 그렇게 일합니까? 증거로 제출한 후보자! 수사팀에서 공소유지팀에서 증거로 같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제출한 거 맞죠? 그 수사팀 공소유지팀에서 그러니까 공소유지팀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제출했겠죠? 제가 판단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소유지팀에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제출한 거 맞겠죠?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건에 대해서 특검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서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민정비서관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입니다. 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까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만 기소가 됐고 삼성 합병 과정 등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서 뇌물 등과 관련된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7월 17일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돼서 난 모른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특검 관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우 전 수석이 당시에 지시를 했고 그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뇌물죄의 공범으로도 수사되고 기소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장이 임명이 되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서 수사가 엄정하게 할 것은 엄정하게 하고 원칙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소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뿐만 아닙니다. 이 문건에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외에도 문화예술계에 관련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고 또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다그치라 라는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범위, 이런 행위에까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라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범죄 단서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병우 라인이 아직도 검찰에 살아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국민분들은 우병우 라인이 계속 살아있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예,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납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청와대 춘추관에 100여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3차례에 걸친 이 문건 발견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믿는 언론인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건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문건의 발견 경위, 입수 경위, 그리고 이 문건을 이렇게 공표했을 때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이 없이 수사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힌다면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제대로 된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장이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서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수사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광덕 의원님. 일종의 서랍이죠. 그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1361건의 문서. 그 자리는 안뭐뭐라는 인턴직 여직원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퇴직하고 퇴직하면서 청와대 민정실의 매뉴얼에 따라서 신분증, 출입증, 그 해당 캐비닛이나 책상 서랍의 열쇠 같은 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반납을 하기 전에 선임 위의 행정관이나 선임자가 책상 서랍과 이 문제의 캐비넷에
뭐 기록물로 분류될 서류가 있는지, 보안을 유지해야 될 서류가 있는지 다 또 확인까지 합니다. 지금 그 관련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분명히 청와대를 마지막 근무하고 나갈 때 이 캐비넷, 빈 캐비넷에서 다 비우고 나갔다. 또 그 상급 행정관이 그 캐비넷은 그 직원이 퇴임한 후에 비어있는 걸 다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정요원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근무했던 여직원은 인턴 직원이었기 때문에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1년여 정도 제가 마침 이 정무비서관실에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께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3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 문건을 발견했다는 발표와 그 발견했다는 장소, 캐비넷, 그리고 발견하게 된 동기에 관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 반하고 해당 사무실에 근무했던 그 지금 청와대 내부 사정을 그래도 상당히 안다고 생각하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발견한 것은 7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무비서관실, 지금은 정무기획비서관실이죠. 그 장소가. 행정요원의 책상 아래 이렇게 나지막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 행정요원은 6급에서 9급의 정식 공무원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 후에 후임자가 금년 5월 30일경에 행자비서관실에 있는 또 다른 여성 인턴이 그 자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작년 12월 중순에 그 마지막 근무하고 나갔던 안무무 인턴은 내가 나갈 때 분명히 비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금년에 5월 30일경에 들어왔다가 있던 후임 그 인턴 직원은 6월 30일이 인턴 기간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이 인턴 직원에 불과한 6개월 내지 1년 근무하는 직원에 불과한 이 캐비넷에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서도 아니고 청와대 그 2층에 있는 당시에는 국정기획비서관 내지 그 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1361건의 문건이 어떻게 전혀 관련도 없는 1층의 정무비서관실 여직원 캐비넷에 7월 14일 그리고 17일, 20일 3회에 걸쳐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문건이 순차적으로 발견됐다고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건을 사본해서 특검에 제출했고 그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겠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7월 19일과 7월 21일 대검찰청에 이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세한 건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이제 대검의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대검의 주요 사건으로 이제 돼버렸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총장에 임명되시면 돌아가서 대검에 접수된 주요 사건 상세하게